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해봐요.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주말에 약속 하나도 없는 거? 괜찮아요. 혼자 밥 먹는 거? 아무렇지 않죠. 그런데 진짜 당신을 미치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 나도 사회생활 좀 해야지 하고 용기 내서 나간 동창회. 별로 재미도 없는 농담 따먹기에 억지로 하하 진짜? 하면서 웃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서 느껴지는 그 지독한 현타. 아, 시간 아깝다. 기빨려.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볼걸. 내가 미쳤지. 남들은 그게 즐거운 사회생활이라는데 왜 나는 그게 내 영혼을 파는 짓처럼 느껴질까요? 왜 남들은 다 좋아하는 가벼운 수다가 나한테는 고문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당신 성격이 꼬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속에 남들보다 훨씬 강력한 성능의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 오늘 당신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고독감의 정체를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텅 빈 카톡방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나 들이지 않는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더 이상 억지로 웃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5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가식을 도저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특이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회사나 모임에서 다들 어머, 부장님 말씀이 너무 옳아요. 선배님, 진짜 최고예요. 하면서 박수치고 웃는데 혼자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순간요. 남들은 적당히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데 여러분은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옵니다. 저거 다 거짓말인데 속으로는 욕하고 있으면서 왜 겉으로는 저렇게 아부하지?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진정성에 대한 높은 욕구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이익이나 즐거움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여러분은 관계의 최우선 가치를 진실함에 둡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전두엽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불일치를 감지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상대방이 입으로는 웃고 있지만 눈 근육은 움직이지 않는 가짜 미소나 친절한 척하지만 은근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면을 바꿔 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마치 고화질 CCTV처럼 적나라하게 포착됩니다. 남들은 야, 걔 진짜 성격 좋더라. 천사야, 천사 라고 칭찬할 때 여러분은 혼자 속으로 생각하죠. 아냐, 저 사람 눈빛이 이상해.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0중 8구, 여러분의 예감이 맞습니다. 그 천사 같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죠. 문제는 이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일상적인 인간관계가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100% 진실한 사람보다 적당히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나도 저들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며 무리에 섞일 것인가? 아니면 고립되더라도 나 자신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가짜 웃음을 지으며 영혼 없는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끔찍하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관계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처럼 탁한 물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필연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적인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허세 부리는 사람들을 다 걸러매고 나면 남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곁에 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까다롭고 높은 기준을 통과한 진짜들이니까요. 쓰레기통이 꽉 찬 것보다 보석함에 보석이 하나만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고독은 가짜들을 걸러낸 결과물, 즉 순도 100%의 상태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이 스몰 토크, 즉 잡담 알레르기를 앓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날씨 참 춥죠? 점심 뭐 드셨어요? 요즘 그 드라마 봤어요? 이런 대화들. 사회생활의 윤활유라는 거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겉도는 대화가 5분,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이 베베 꼬이고 영혼이 탈출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뇌가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좀 더 영양가 있는 얘기는 없어? 보통 사람들은 대화를 탁구처럼 생각합니다. 공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죠. 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대화는 채굴입니다. 표면을 뚫고 들어가서 뭔가 반짝이는 보석 같은 의미를 캐내야 직성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뇌는 피상적인 정보 교환에는 도파민 같은 보상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신 삶의 본질, 가치관, 인간의 심리, 우주의 신비, 죽음과 같은 추상적이고 깊은 주제를 이야기할 때 비로소 뇌세포가 춤을 춥니다. 상상해보세요. 남들은 해수욕장 얕은 물가에서 튜브 타고 물장구 치며 아 시원하다 하고 놉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산소통을 메고 심해 100m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 심해 잠수부입니다. 물장구 치는 친구들에게 가서 야, 저 밑에 가면 산호초가 진짜 예쁜데 같이 갈래?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무섭게 거기를 왜 가? 머리 아파. 그냥 여기서 공놀이나 해. 그래서 여러분은 늘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은 하고 있지만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연결이란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보여주고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깊이를 갈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영양가 없는 말로 공백을 채우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고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안하고 유익하니까요. 그래서 친구가 적은 분들 중에는 다독가가 많고 혼자 사색하거나 글을 쓰는 취미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대화 상대를 찾기 힘들어서 책 속의 위인들이나 영화 속 주인공들과 대화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이건 여러분이 대화 스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화 취향이 지극히 고급스럽기 때문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같은 가벼운 수다보다는 에스프레소처럼 진한 대화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남들처럼 가볍게 떠들지 못할까? 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저 더 깊은 물에서 놀아야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똑같은 산소통을 맨 또 다른 잠수부를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밤을 새워도 모자랄 만큼 할 이야기가 넘쳐날 테니까요. 세 번째 특징은 뇌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퓨즈가 끊어진 것처럼 방전되어 본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쓰러져서 한두 시간은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어야 겨우 정신이 돌아오는 그런 경험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만나고 나서 더 쌩쌩해져서 야, 2차 가자, 노래방 가자를 외치죠. 이 차이가 단순히 체력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의 차이입니다. 친구가 적은 분들 중 상당수는 HSP, 즉
매우 민감한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가 이 기질을 타고난다고 해요. 여러분의 신경계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아들이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뇌가 성긴 그물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촘촘한 거름망입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 내용만 듣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표정, 말투의 미묘한 억양 변화, 심지어 카페의 시끄러운 배경음악, 옆 테이블의 소음, 조명의 밝기, 공기의 냄새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여러분의 뇌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남들이 정보 1을 처리할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10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뇌 과부하가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인터넷 창을 100개 띄워놓고 고사양 게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펜이 미친 듯이 돌아가고 본체가 뜨거워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쉬면 시간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긴급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뇌에 열을 식히고 뒤엉킨 정보들을 정리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갈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우울증 아니야? 하지만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지요. 이 민감함은 절대 고쳐야 할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능력에 가깝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고 남들이 놓치는 위디 신호를 먼저 감지하잖아요. 예술가, 작가, 발명가, 뛰어난 상담가 중에 이런 성향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이 고성능 레이더를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 유지비가 바로 고독입니다. 스포츠카가 연비는 안 좋지만 성능은 끝내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연비가 좀 안 좋은 최고급 스포츠카인 셈입니다. 그러니 주유소, 그러니까 혼자만의 공간을 자주 들러야 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 주유 중인 거니까요. 네 번째 특징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내적 독립성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필사적으로 만나는 숨겨진 이유가 뭘까요? 물론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층 심리에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나 오늘 옷 입은 거 괜찮아?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걔가 나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끊임없이 타인에게 질문을 던지며 매 존재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카톡을 하고 전화를 붙들고 있죠. 하지만 친구가 적은 자발적 아웃사이더인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타임의 박수갈채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숫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는 단단한 심리적 코어 근육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는 대신 책을 찾아보거나 검색해서 공부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술 마시고 하소연하는 대신 일기를 쓰거나 산책을 하며 스스로 감정을 소화해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처량한 일이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여러분에게 고독은 결핍이나 빈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공간,
방해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인간관계 스트레스로 에너지를 낭비할 때 여러분은 그 시간에 자격증을 따고 운동하고 재테크 공부를 하고 취미를 즐기며 조용히 앞서 나갑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매 두 다리가 튼튼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인간관계의 최고 경지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둘이 있을 때도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결핍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한 상태에서 선택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겁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아주 희귀한 재능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 부분은 조금 아프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뢰에 대한 신중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곁에 사람을 두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성향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 누군가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다가 아주 차갑게 베인 상처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학창시절 믿었던 친구가 내 비밀을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녔던 기억, 가장 힘들 때 도와줬던 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충격, 무리해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며 느꼈던 그 비참한 소외감. 이런 경험들은 뇌의 편도체에 깊은 각인을 남깁니다. 사람은 위험하다. 함부로 마음을 주면 다친다. 기대하면 결국 실망만 남는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깊이 뿌리 박히면 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를 켭니다.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반가움보다 의심이 먼저 듭니다. 저 사람은 또 나한테 뭘 원해서 저러는 걸까? 언제쯤 변할까? 그리고 상대가 조금만 선을 넘으려 해도 가차없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손절이 빨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너는 너무 깐깐해.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라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꼬여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나의 이 연약하고 소중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뇌가 만들어낸 최선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검증하는 과정이 남들보다 길고 꼼꼼할 뿐입니다. 마치 공항의 보안 검색대처럼요. 아무나 흉기를 들고 내 마음속 비행기에 탑승하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계 진입 장벽은 높고 견고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 높은 장벽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곁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만큼은 목숨을 걸 정도로 깊은 신뢰와 의리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깃털처럼 가벼운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죠. 하지만 여러분의 관계는 바위처럼 묵직합니다. 한번 맺으면 평생을 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농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사람은 쉽게 사귀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소중한 감정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아주 신중하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 깐깐한 입국 심사관일 뿐입니다. 아무나 들이지 마세요. 그 깐깐함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높은 심사를 통과할 진국 같은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가 적거나 아예 없는 이유. 첫째, 가식적인 가면놀이를 역겨워하는 진실함 때문이었고, 둘째, 수면이 물장구보다 심해의 탐험을 즐기는 깊이 때문이었으며, 셋째,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느끼는 섬세한 감각 때문이었고, 넷째, 혼자서도 온전할 수 있는 강인한 독립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중한 나를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겠다는 높은 자존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거울 속에 비친 혼자 있는 내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나요?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그 적막함과 고요함이 사실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VIP 라운지였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친구가 적다는 건 사회적 실패나 결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남들보다 더 정밀하고 더 깊고
더 섬세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고독은 여러분에게 채워야 할 결핍이 아닙니다. 복잡한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욕망을 걷어내고 오직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또렷한 명확성이 자라나는 풍경입니다. 그 명확성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비로소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수백 명의 인맥이 있어도 절대 얻을 수 없는 고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나 좀 성격을 바꿔야 하나 하면서 억지로 싫은 모임에 나가지 마세요. 남들 비위 맞추려고 억지로 밝은 척 연기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 곁에 있는 그 좁지만 깊은 관계 혹은 오롯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을 죄책감 없이 마음껏 즐기세요. 친구의 숫자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가,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그 고요하고 깊은 세계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외로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켜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도 이런 이유로 혼자가 편하다 하거나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다 하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대나무 숲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단단하고 따뜻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